오전 회의부터 함께 하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복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복수위원회 공통점이 제가 여성가족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북협력기금을 빼고 나면 통일부 예산이나 여성가족부 예산이나 서울시의 한 구청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이라는 문제가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듯이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모든 부처에 다 그거를 아우르는 그러한 부서여야 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 스스로가 자괴감을 갖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일부는 확대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부서로 합쳐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장관으로서는 통일부의 업무가 통일부 자체가 하는 업무와 또는 부처 간에 협력하는 업무를 포함하면은 지금보다는 지금은 조직 규모나 재정 규모가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질문은 오전에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이 통일 항아리를 제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명분을 아주 조리 있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탈북민의 정착을 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되는가? 그 논리적인 근거를 좀 몇 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탈북민은 우선 남북 관계를 다 떠나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삶의 안전과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의 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포용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건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향후의 통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동포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잘 포용되고 정착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통일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은 또한 통일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통일의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통일부에서는 이 탈북민을 포용하고 건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통일부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예상했던 답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제 생각을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탈북민이나 물론 탈북민과 이 다문화 가정을 같은 차원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탈북민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한국 남한에 있는 저희 국민들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와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분들과 어울려서 사는 훈련을 하는 저희에게 준 큰 하나의 축복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북민 정착 지원의 기초는 우리 국민이 이 탈북민을 포용할 수 있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제도화되었을 때, 그런 의식 속에서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직업도 구하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웃에서나,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이 탈북민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하는 것이 기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명분,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약 한 2만 5천 명 정도의 탈북민 이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규모가 대충이라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짐작하는 수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사실적 근거에 입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 네.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우리 동북아의 지도를 보면서
그리고 더더구나 이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의 그 비인도주의적인 처우를 보면서 몽골이라는 나라를 우리 탈북민들의 하나의 중간 기착지 내지는 정착지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지도를 볼 때마다 하고 몽골에서 온 관리들이나 학자들과도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정부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정책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겠고요. 통일부 입장에서는 탈북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후 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시민조 의원님께서 이 영유아 지원에 대한 그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유아나 임산부 지원에 대한 거는 현 정부에서도 꾸준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5.24 조치 이후에 일시적으로 모든 지원과 교류가 끊어진 시기가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재개되었고 인도적 지원에 관한 것은 가급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정치 군사적 상황에 제약되지 않고 풀어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저희들의 이제 대북 지원이 인도주의적인 지원만을 놓고 보더라도 양국 간에 남한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무슨 표지요? 표지. 약품이라든가 식량에 대한 그 표기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니세프든 WHO든 국제기구를 통한, 아니면 국제적인 NGO를 통한 이러한 꾸준한 지원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거나 NGO를 통한 거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취약계층이나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 항아리에 대한 기금 마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통일 항아리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통일부에서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항아리 모금 활동 자체는 통일생각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집계한 바로는 3억여 원을 그 초기에 모았다고 합니다. 통일부로서는 이 정책 제안을 다시 법제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부처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8월 중에 국회로 이첩해서 그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아마 통일 항아리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민주평통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거를 복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일단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원인이 존경하는 의원님들과의 어떤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재정부의 정책 사업 예산 심의를 거쳐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도록 하고, 또 일부 지적하신 항목에 관해서는 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에 이제 해외 자문위원들을 선발할 때 상당히 이제 그 심사숙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현 정부 또 앞으로의 차기 정부에 있어서도 이 통일 외교라는 게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데, 저는 해외에 있는 평통 자문회의 역할이 그 현지에 있어서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상대로 한 활동에 상당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던 삭감 예산을 복구하는 아이디어 가운데에는 그러한 해외 자문위원들을 통일 외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 항목이 좋겠다라고 제가 힌트를 제가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통일 의식
주도하고 있는 통일의식 조사에 있어서는 이거는 민주평통만이 갖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상품이다. 이거는 꾸준히 하되 다만 그 질문지에 있어서 정교한 설계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전략적인 배분이 돼야 되겠다. 이게 통일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통일의식 조사는 저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한 국민의 의식이 변하는 걸 보여주는 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님의 생산적인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외 현재 자문위원이 3,137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의원님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길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